자, 그럼 이제 역전재판 히로로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을 잇는 자. 아유. 유아. 기침. 역전을 잇는 자.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응? 응? 죽었는데?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7년에 거쳐 이어지는 기나긴 이야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야, 뭔 소리야? 어느 하나 버릴 요소가 없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시켜줘. 시키키 진화 힙합이. 오? 우가모 맞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응? 마지막 장? 응? 뭐야? 이건 또 무슨 스토리람? 피고인은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결론은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가 봐. 이게 마지막 화라는데? 시즌4 마지막 화인가? 10월 7일 오전 10시 37분 나루오도 만능사무소. 마지막 화인가 봐 이게. 변호사님 TV 좀 보세요. 아 잠시만 지금 좀 바빠서. 우와 멋있다. 아르마지키 극단 마지막 마술사답게 진짜 굉장해요. 아이 참 잠깐 좀 보시라니까요. 뭔데 그래.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일기에 쓰고 있었단 말이야. 변호사님들은 보통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일기를 쓰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엄청나게 많이 활약했던 기나긴 장편 드라마잖아. 그날의 감동을 진공 포장해서 복원하고 싶을 정도라고. 아프로미아님이 사라진 수수께끼를 멋있게 풀어내는 장면을 쓰고 있었어. 맞아요. 그거 그때 마술을 연출했던 바란 아저씨 말이에요. 지금 딱 TV에 나와요. 빨리 보세요. 지금 막 좋은 장면 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미누키 친아버지의 사제였으니까. 여러분, 이곳 도립국제 선샤인 대공연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마술쇼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선샤인 대공연장? 가류웨이브 사건 일어난 현장이었지? 이제 3일 후면 전설적인 뭐야? 왼쪽이 미누키 아빠구나. 가운데는 누구지? 가운데는 미누키 엄마인가? 느낌이 약간 이 둘 살짝 섞어놓은 느낌인데? 마술사 집단 아루마지키 극단의 기적이 7년 만에 펼쳐집니다. 와 정말 기대돼요. 꼭 보러 가야지. 그지? 혹시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의 치정 싸움? 그런 건가? 변호사님이랑 아빠도 같이 가기예요? 그런 거 같지? 나도 그랬어. 나 빡 느낌이 왔잖아. 아루마지키 극단은 기적이라 만약 미누키의 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이변?
이번 공연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겠지? 미노키가 벌써 티켓도 구해놨어요. 자, 이건 변호사님 거예요. 티켓을 얻었다. 절컥. 뭐 사무실에 있었구나. 좋아. 아, 나왔어. 아,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버지한테 오랜만이라니. 근데 정말 오랜만이긴 하네. 미누키 잘 있었니? 선물 가져왔다. 와, 푸딩이다 푸딩. 목장에서 간 만든 거네요. 3개지만 미누키가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아휴, 피곤하다. 그러고 보니 아빠 극비 임무를 하신댔죠? 아무리 극비 임무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복식호. 그러게 말이야. 그 극비 임무가 뭔지 오도로키구나. 그 극비 임무가 뭔지 아직도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복식호흡. 이제는 말해도 괜찮겠다. 오도로키 변호사와도 관련이 있거든. 네? 저요? 와, 이제 이 변호사님도 극비 임무를 수행하시게 되나요? 왠지 스파이 같아요. 에라,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사실은 말이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사무소에 찾아온 거야. 네? 혹시 배심 제도라는 말 들어봤니? 배심 제도요? 그래, 요즘 화제인 새 재판 시스템이야. 배심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배심 제도 말고요. 일반인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 피해자 범인한테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심판에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재판에 반영이 된다고? 지금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 변호사님 들어보셨어요? 나? 아마도? 내 생각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 보네. 배심제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재판장한테 주면은 재판장도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느낌. 근데 아빠, 배심제가 뭐예요? 미누키, 배심원이라는 말은 알지? 아, 그거 들어봤어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정에 앉아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변호사님도 아세요?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시민 중에서 12명을 뽑는 거였던가?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그 새로운 시스템 명칭이 배심제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잘 골라야지. 이제 재판장님이 법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재판장님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거야.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거든. 배심제 관련 초안에서는 6명을 뽑는다고 했었죠? 우와, 변호사님은 잘 알고 계시는군요. 12명? 왜? 나 같은 12명 어때서? 시끄러워서 미치긴 하겠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줄 테니까 말이지. 사람들 모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재판을 진지하게 생각해 줄 거야. 아까부터 마치 교육방송을 보는 것 같네요. 아빠를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뭔 소리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로우도 박사와 조수 미누키 그리고 마스코토인 오도로키 변호사 이렇게 셋이 모인 팀이겠구나. 아니 마스코트라니 너무하네. 극비 임무. 그런데 부소장님 극비 임무라는 게 뭔가요? 배심 제도와 관련된 일이야. 우리에겐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 이게 잘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잖아. 그건 그래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오도로키 변호사님처럼요. 난 그 정도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어. 즉 테스트를 하는 거야. 테스트? 사건 하나를 선정하고 배심원 6명을 실제로 선발하실. 시즌5 있어. 이건 시즌4의 마지막이라면 시즌5도 있고 시즌6도 있고 많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진행하게 되었어. 진행한다니요? 어떻게 해요? 배심원 시뮬레이션 법정위원회 위원장이 됐어. 사건 선정, 배심원 후보 선발, 법정 예약까지 이상적인 상황이 되도록 조정하는 총괄자 역할이지. 와, 제대로 일하는 사람 느낌이 나야. 나도 피아노 연주보다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다. 아, 전직 변호사의 신이 당연한 소리 같은데.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 기념비적인 재판이 열리는 날이지. 정확히 하자면 배심원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시뮬레이션이라... 내일 하게 될 배심원 시뮬레이션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지라 알기 쉬운 사건을 골랐어. 좋은 생각이네요. 시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 살인 사건이지만 말이야. 하나도 안 가벼운데요. 알기 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고인이... 맞아, 유죄라는 이유도 알기 쉬운 상황인 거지. 그러니 잘 부탁해, 오드로키 변호사. 에? 뭐를요? 뭐냐니? 내일 열릴 재판의 변호사 역할이지. 처음엔 말했잖아. 오드로키 변호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잘 됐네요, 변호사님. 어렵지 않은 시도성 재판의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부소장님, 판결까지 나오는 건 맞죠? 최악의 경우엔 극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 에? 전 맞기 싫습니다. 말만 역할이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미 서류 처리도 다 해놔서 변경할 수는 없어. 재판은 내일 아침 10시니까 시간 비워두고. 이런 걸 왜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게 오늘 아침에 바꿨거든. 다룰 사건을 말이야. 에? 사건은 어젯밤에 발생했어. 에? 일단 아로마지키 발언. 변호사님, 극비 임무도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아로마지키 극단 대마술 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쇼에 사용되는 트릭 말이지. 그냥 트릭이 아니에요. 대마술이라고요. 신비의 대마술. 아직 3일이나 남았잖아. 도립국제 선샤인 대공연장에 가고 싶어요. 오늘 당장 가요. 바란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올래요. 혼자서 잘 다녀와. 안 돼요. 미누키는 부끄러움 많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정말.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다녀오면 어떻겠어? 에? 하지만 극비 임무는 어떻게 하고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내일이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뭐. 왜 저렇게 의미심장하게 웃으시지? 와, 그럼 변호사님 대공연장에 데려다 주실 거죠?
이런, 시간 봐서 얼굴만 살짝 비추고 와야겠다. 참! 아루마즈키 하니까 생각났어. 아빠, 이게 뭐예요? 이 실크의 모양 아루마즈키 극단 마크인데? 그래, 생일 선물이야, 미누키. 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누키 생일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드로키 변호사? 오늘이 무슨 날이지? 에? 오늘이요? 아마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날일걸요? 그럼 미누키 야, 그럼 미누키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날 선물이야. 와, 플라스틱이구나. 플라스틱이구나 뭐냐고. 플라스틱이구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가족은. 그런데 이게 뭔가요? 아빠 열어봐도 돼요? 안 돼. 에? 머지않아 열어야 할 날이 올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지. 그때까지 절대로 열면 안 돼. 그럼 그때 주면 되지 않아요? 전국을 찔렀어. 아루마즈키와 관련된 봉투라 마음에 좀 걸리네. 잠시만, 그럼 잠깐 보자. 그런 거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부수장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되는데 꼭 들어야겠어? 당연하죠. 제가 변호해야 한다면서요.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이번에는 테스트하는 재판인지라 모두 백지 같은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야. 지금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백지가 될걸요?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나요? 나야? 내가 위원장이라도. 하는 수 없네. 그럼 특별히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조사하는 것만은 허락해 줄게. 네? 대신 사건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하지만 부수장님, 그러면 제대로 된 변호를... 계속 말했잖아. 이번 재판은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권력 남용 개쩌네. 불공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떡해요. 잘 들어, 오드로키 변호사.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야. 넌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 알겠습니다. 우선 유치장에 가보도록 해. 의뢰인이 기다릴 거야. 현장 이야기는 의뢰인에게 들으면 돼. 네? 근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 의뢰인은 상관은 없어. 네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말이야. 자, 그럼 우선 가보자고요. 그니까. 그니까. 같은 날 어느 시간 육지장 접견실. 없어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벌써 20분이나 지났어. 미누키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저기 시침 뚝 떼고 서 있는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화를 내자마자 나타나더라고. 그때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기 교도관님, 저희 의뢰인은 언제쯤 오시나요? 무슨 소리세요? 이미 면회 중이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그러네. 난 얘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눈이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었네가 아니라 얘가 그거였구나. 이거 엄청나게 긴장되네요. 너무 어색해. 빨리 이 긴장감을 없애야겠어. 맨날 죽인 적은 없고요. 그 미누키가 프로 마술사답게 뭐 좀 보여줘. 알겠어요. 그러면 짜잔짠! 저는 모자맨입니다. 반가워요. 기절했어요! 이런 속바지를 보여주는 게 나았으려나. 속바지 마술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변호를 맡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해야겠죠? 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별자리 운세 잘 알거든요.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미누키 별자리라도 알려드릴까요? 미안, 그냥 해본 말이었어. 내 오늘 운세가 나쁘다는 건 잘 알겠네. 저기 그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오도로키 호스케라고 합니다. 나루호도 미누키라고 해요. 나도 알아. 이거 난처하네. 사건에 대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전 변호사니까요. 요즘 이상한 일 겪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말이죠. 요새 외국인이 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누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래? 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야. 어휴, 여기 더 있어봤자 안 되겠는걸? 가슴만 더 답답해지겠어. 그래서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소통하는 건가? 아니면 뭐 스케치북으로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변호사님은 열심히 하셨어요. 저것 좀 보세요. 매니큐어를 칠하고 계시네요. 젠장. 내일 재판보다 손톱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미누키, 가자. 이걸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에게 불려나간 야구부 주장이 된 기분이야. 학교 건물 뒤편에서 러브레터를 받는 장면이 떠오르는군. 변호사님, 멍하게 읽지 말고 어서 뭔지 확인해보세요. 이건 명함이네?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어. 성함이 에세 마코토 씨? 주소는 도브로크 스튜디오야. 저기 이걸 제게 주신 이유는 면회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도브로크 스튜디오라는 곳은 사건 현장이 아닐까요? 그러게, 일단 가보면 알게 되겠지. 뭐야? 환장이네. 여기서 죽었네. 같은 날 어느 씨가 도브로크 스튜디오.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틀리에 같은 느낌이네. 그러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술이 느껴져요. 그런데 바닥에 현장 보존 테이프가 붙여있어요. 보아하니 여기가 현장인 것 같아. 저기 보세요. 그림이 많네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만지진 않고 보기만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 뭐야?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네. 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복숭아 동자 뭐 그런 거 아니야? 모모타로 이야기인가? 변호사님, 이 그림 좀 보세요. 한창 작업 중이었나 봐. 검은 스케치선이 보여. 그치, 모모타로 같지? 복숭아 동자. 그 복숭아 동자가 복숭아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대노? 실화냐고. 작업 중인 그림이라기엔 조금 이상해요. 스케치가 그린 거 안 맞잖아요. 그러게. 영 이상한걸? 복숭아 처자가 복숭아 처자가 그림마다 화풍이 제각각이네요. 너희들 왔구나. 올 줄 알았어. 아카네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런가?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기분이 들지? 그나저나 너희가 여기 있던 말은 설마 내일 열리는 배심원 시뮬레이션 혹시 들으셨어요? 그럼 이미 들었지. 나로도 변호사님이 널 지목했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구나.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이야. 이 아틀리에 주인이 사망했어. 피해자는 에세 도브로크 화빅이야. 개쭈. 도브로크? 그리고 체포된 사람은 외동딸인 마코토 씨지. 그렇군요. 안 그래도 유치장에서 만나고 왔어요. 이미지로만 보면 살인자보다는 피해자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사인이 독살이거든. 피고인이 힘들이지 않고도 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독살이요? 어쨌든 변호사님께 이야기는 들었어. 여기는 마음대로 둘러봐도 돼. 난 흑당 과자나 먹고 있을게. 이번에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을 수 없어. 지금 이 현장에서 되도록 많은 단서를 찾도록 하자. 그게 내일 재판을 풀어나갈 열쇠가 될 거야. 일단 얘기 먼저 들어봅시다. 피해자에 대해서. 에세 도브로크 씨는 예술가였나요? 그런가 봐. 그림책 사파를 그렸던 모양이야. 수녀 팬이 많았대. 아저씨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런데 그림이 예쁘긴 해요. 저기에 있는 유화도 예쁘지 않나요? 그러게. 사실 저 유화는 사파가 아니지만 말이야. 왜 얼버무리시지? 아무튼 도브로크 씨는 괴짜였다나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게 가능해요? 아틀리에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던 것 같아. 외부 사람들과 연락하고 싶으면 저기 있는 편지 보관함에 편지를 넣어두었다고 해. 편지를요? 변호사님, 편지가 왜요? 아니,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독특하다 싶어서 말이야. 요즘에는 연락 주고받을 때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더 많이 쓰니까. 도브로크 씨는 그런 걸 싫어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의 연락은 전부 우편으로만 해결했지. 그런 점이 왠지 예술가답네요. 그래서 이 아틀리에에 드나들 수 있던 사람은 도브로크 씨의 딸인 마코토 씨 한 명뿐이었어. 그 범인분 말이군요. 법인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줘. 실제로 아틀리에에서 검출된 지문은 일단 도브로크 씨와 마코토 씨 지문밖에 없어. 일단 이라뇨? 그니까 나보다 더 심하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말이지, 도브로크 씨가 처음으로 취재에 응했다나봐.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그 취재 도중 사건이 발생했지. 처음으로 취재에 응했다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피고인에 대해서 이름이 마코토 맞죠? 도브로크 씨의 따님이었군요. 맞아.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밖에 거의 못 나갔다나 봐.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아버지인 도브로크 씨가 홈스쿨링을 했대. 그러고 보니 유치장에 연행할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바깥에 나가면 전 죽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데. 어이쿠, 고생이 많으셨네요. 마법을 부리면 나갈 수 있대서 허용해줬지. 결국 얌전히 연행이 됐어. 마법이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이라는 게 있대. 난 언제쯤 정상적인 사람에게 의뢰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왜 아버지를 독살했을까요? 글쎄,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 동말인데요. 커피에서 나온 거 맞죠? 그게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직접 알아보라는 뜻인가 보네.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일. 아까 한 말 기억하지? 어젯밤에 외부인이 처음으로 이 아틀리에에 발을 들였어. 베일에 쌓인 화가의 정체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려고 했나봐. 그런데 하필 처음으로 취재에 응한 날 밤에 사건이 벌어졌군요. 밤 9시. 마코토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커피를 탔던 것 같아. 도브로크 씨가 그 커피를 마시더니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다더라.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나 보네요. 그래도 이상해요. 굳이 취재가 잡힌 날 밤에 독을 넣다뇨.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쓰는 이유가 그건가 봐.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진범이 뭐 그런 거? 왜냐면 지금 딱 봤을 때는 그 기자는 방 안쪽에 있는 무슨 장비를 보러 자리를 비웠더나 봐. 그래서 마코토 씨는 기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아. 그 기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셈이지. 잠깐만요. 엄밀히 따지면 그 기자가 더 수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자는 도브로크 씨가 마신 커피 근처에도 안 갔는걸? 마코토 씨도 그렇다고 말했어. 아무튼 그 기자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네.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난 이것도 궁금했걸랑. 어? 여기에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진짜네. 이거 그거 아닐까요? 들키면 큰일 나는 그림이야. 어째 기뻐 보이네. 뭐야, 평범한 그림이잖아.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지, 똑같지. 근데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이 그림 뭔가 좀 이상하네. 달라. 다른 사람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한번 볼까? 뭐 뒤에 뭐 있나? 아니네? 뒤에 뭐 없네? 방 안에 편지 보관함이 따로 있다니 좀 어색하네요. 안에는 텅 비어있네. 아틀리에 문 밖에도 똑같은 게 있어. 더브로크 씨가 그 안에 편지를 넣어두면
집배원이 와서 수거해 갔던 것 같아. 집배원? 집배원도 갑자기 좀 수상하다. 와, 아직도 직접 편지를 쓰다니 여러모로 인상적이에요. 집배원은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이 편지 여기 있는 아닌가? 아, 그거? 피해자가 썼던 커피 머그야. 알겠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있었군요. 독을 탄 커피라니 미누키는 처음 봐요. 그 살면서 몇 번이나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독을 탄 커피라... 사실 그게 좀 애매해. 에? 왜요? 그 커피 안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진 않았거든. 네? 이 이상은 직접 조사해보도록 해. 나는 엄밀히 말하자면 변호사 측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 컵 자체에 뭐가 있나 본데? 이건 손님용 커피 머그야. 손님이라... 경찰 측에서 이 커피 머그를 조사했나요? 그 머그에서는 덕국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 범인의 목표는 도브로크 씨일 뿐이었단 말이네. 변호사님! 시신이 있던 자리예요! 피해자 도브로크 씨는 여기에서 사망했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쓰러졌지. 바닥에 물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기에 그리다만 그림 있잖니?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닐까 싶어. 정말 멋지네요. 이런 걸 예술가 정신이라고 하나요? 그니까.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이지만 말이야. 도브로크 씨가 그린 그림이네요. 더 가까이서 보자. 유아는 느낌이 참 좋아요. 꾸덕꾸덕한 느낌이 제 취향이거든요. 그런가 봐. 물감은 다 마른 상태야. 물감도 물감인데 화풍이 일관성이 없네. 헉! 몽타주인 것 같은데, 그치? 뭐 모자나 막 이런 거 쓰고. 여기 입. 여기 입 아니야? 이거 입. 이거 귀. 이거 얼굴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그린 건가? 이 부분이요. 왜 이런지 계속 궁금하네요. 한참 작업 중이었나봐. 야야, 검은 스케치선이 보여. 작업 중인 그림이라기엔 좀 이상해요. 스케치가 그린 거 안 맞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영 이상한걸. 근데 이건 뭐야? 기괴하다. 와, 변호사님, 물감이 정말 많아요. 빨간색 계열만 20개 정도 되네요. 바로 변호사님 옷에 칠해봐요. 에? 20개? 빨간색? 그 물감만? 너무 좀 이상한데? 초록색은 어때요? 그 마음만 받을게. 이 기계들은 도대체 뭔가요? 아, 그건 그러긴 해. 빨간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긴 하긴 한데, 뭔가 나는 이 네 가지 여기 있죠. 엑스레이 사진처럼 막 찍힌 이거 중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술이랑은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보이죠? 누가 막 이렇게 개구리인가? 사람이 아니라? 아, 순간 개구리인가? 좀
약간 좀 불길하다 해야 하나? 불결하다 해야 하나? 좀 약간 느낌이 좀 찝찝하단 말이지. 물건을 깎는 선반도 있고 레이저 가공기도 있어. 금속의 목재까지 정밀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말이야.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네요. 먼지가 쌓인 걸로 봐서는 꽤 오랫동안 손을 안 댄 것 같아. 아틀리에에서 이 부분만 이질적이네. 아,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100엔짜리 동전을 반으로 나눠서 속임수에 쓸 동전을 만들려고요. 형사님 앞에서 참 대단한 소리를 하는구나. 마술용품점에서는 5,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5,000원에. 야, 그렇다고 씨. 이 책상 그림 그리는데 쓰는 책상인가요? 궤도형 테이블이야? 궤도가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정확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지. 그렇군요. 화가분들도 힘드시겠어요. 궤도랑 그림은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 이게 끝인 것 같네? 책상을 좀 더 가까이서 보자. 잠시만! 왠지 이것도 막 아로마지키 봉투 막 이런 거 같은데? 이 인형 자세 말이야.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 그러게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변호사님이네요. 법정을 신나게 휘저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말이지. 이 인형 자세는 그냥 우연인가? 아, 내가 가려져서 안 보이나? 여기 보여요? 여기 서랍에 있는 봉투. 그런 느낌이어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도브로크 씨겠지? 왠지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심지어 빨간색이니까 약간 불길하잖아. 옆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마코토 씨겠네요. 옛날에 찍은 사진인가봐. 부녀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 부녀 사이가 좋았다는데 왜 마코토 씨를 체포했어요? 잘 들어. 나는 체포하지 말자고 완강하게 반대했어. 과학적으로도 수상한 면이 없었거든. 농담이에요. 책. 이거 일기장인 것 같네? 진짜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읽어봐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요? 설마 범인 이름이 적혀있나요? 이름은커녕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 에이, 괜히 기대했잖아요. 이건 뭐지? 변호사님, 깃털처럼 생긴 이거 정체가 뭔가요? 펜 아닐까? 펜 조금 독특하긴 하네. 뭐 터는 거 같은데? 먼지 뭐 이런 먼지 털이용 아니야? 펜 촉이 없어서 펜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봐봐. 뭔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그건 먼지나 지우개가루를 터는 작은 빗자루 같은 거야. 정말요? 형사님은 역시 아시는 게 많네요. 당연하지. 조사는 대담하고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법이거든. 도대체 어디가 대담하고 어디가 과학적인지 모르겠네. 봉투. 이 봉투 말이야. 한 번 연 흔적이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뜨거운 수증기를 거기에 가져다 대면 풀이 녹으면서 열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공들여서 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게요. 막 뜯은 다음에 허겁지겁 원래대로 해둔 것 같아요. 뭐라? 봉투에 찍힌 소인을 보니까 7년 전 편지였네요?
한번 연 다음 다시 봉한 편지라 좀 수상한데. 7년 전이래 자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적인 뭔가가 있겠구나. 일단 커피 머그부터. 아 여기 보세요.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얼룩이 묻어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블루마운틴인가봐요. 아무리 이름이 블루마운틴이라도 이렇게 파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얼룩은 아마 아카네 형사님께 물어보자. 한번 봅시다. 빨간 봉투. 단서가 될... 에? 확대.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우 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시 날로? 변호사님 여기 좀 보세요. 연 자국이 있어요. 그러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려나? 몰래 열어본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으면 안 돼요? 안 돼. 이럴 때는 아카네 형사님이죠. 형사님께 보여드려요. 오케이. 아카네 형사님. 과학수사. 지금이 바로 아카네 형사님의 힘을 빌릴 때구나. 그니까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는데. 형사님은 칭찬에 약한 거 알죠? 그 점을 잘 파고드세요. 아까부터 둘이 뭘 그렇게 수근거리니?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카네 형사님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라고요. 저 과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 어머, 드디어 증거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그렇지? 어? 당연하죠. 앞으로 과학이 없으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이번에만 해줄게. 둘러보다가 수상쩍은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와. 걸려줄 수도 있지. 형사님, 이 머그 말인데요. 여기 머그 가장자리에 하늘색 자국이 남아있어요. 어? 그거 말이구나. 그게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블루마운틴이라는 원두가 있다고 하더라? 아무리 이름이 블루마운틴이라도 이렇게 파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았어. 별거 아니야. 내가 쓰는 과학수사용 약품 자국이지. 응? 이미 조사를 한번 했었네. 아카네가 미리 조사를 다 해놨었네. 과학수사요? 형사님의 취미활동 말인가요? 취미 아니거든. 이번에는 어떤 걸 하셨나요?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독극물 부분이 파랗게 변해.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독은 맞아. 독은 커피에 들어있던 게 아니었어. 이렇게 머그 가장자리에 묻어있던 것 같아. 우와, 과학수사는 역시 위대해요. 과학수사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야. 형사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형사님의 실력을 지켜 세워보세요. 좋은 말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일단 말을 걸어보자. 독성 검사 있잖아요. 오호라, 역시 궁금했구나. 이거 봐. 아트로키닌을 검출하는 시약이야. 아크로바틱이요? 아트로키닌,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맹독이잖니. 형사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큰일 났네. 독성은 아주 강한데 체내 흡수는 생각보다 느려.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건 독을 먹고 15분이 지나서야. 맞아, 이것도 알려줄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괜찮아요. 전문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요.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래, 아주 희미한 흔적도 싹 다 찾아내지. 형사님, 미누키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해봐. 수상쩍어 보이는 곳은
내가 다 했지만 말이야.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사람한테 뭐 먹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형사님. 변호사님 바로 해보시죠. 아 뭐하는 거야. 아 변호사님에게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난 독극물 아니야. 하지만 변호사님은 독소를 날리잖아요. 일단 조사해보자. 나는 여기인 것 같거든. 그럼 여긴가? 어디지? 난 왠지 그림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림이 아닌가? 책상? 여기가 아니야. 어디지? 독극물이 어디에 묻어 있는 거지? 물감통? 일단 여기 한번 싹 한번 이렇게 봐야겠어. 사진? 이 사진? 기다려봐. 한 번씩 이렇게. 사진. 오? 애초에 없는데? 그러면 뭐지? 어디지? 현미경? 액자? 액자 아니야. 얘기했었잖아. 마네킹도 아니야. 마네킹도 했었잖아. 여기? 스탠드는 아닌데? 에? 뭔가 너무 이상한데? 컵? 뭐지? 가죽 액자 밑에 있는 거? 요거? 응? 없는데? 독성 반응이 없네요. 조금 실망했어요. 없는 게 맞았네. 형사님이 웬만한 곳은 다 조사했을 테니까 말이야. 없었네. 아니야, 잠깐만.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저기 있는 작은 책상 위도 샅샅이 뿌렸어? 조금 멀리 있어서 대충만 해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해보자. 와!
아 이렇게? 그러면 아까 못 봤던 게 당연했던 거였네. 나도 저 책상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아 반응이 나왔어요. 뭐? 어디에서? 여기야 여기. 자꾸 귀여운 액자 안에서야. 어머 대단하다. 역시 미누키는 다르구나. 헤 미누키는 마술사니까요. 내가 찾았는데. 왜 액자에서 독성 반응이 나왔을까? 여기 말고 독성 반응은 없어 보여. 잠시만. 한번 보자. 이걸 뭔가 열면은 뭐가 있을라나? 이거 열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열어서 사진을 넣었나봐. 이 액자에는 아주 작은 사진만 들어가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 하늘색은 독의 흔적이지? 왜 여기에 독이 묻었을까? 자연스러운 방법은 커피에 넣는 김에 여기에 묻히는 거죠.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아니면 그건 어때요? 이 봉투에 이 액자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 액자가 뭐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다가 봉투에 좀 이게 뜯긴 그런가? 왜냐면 액자가 너무 작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봐봐? 액자가 봉투가 액자보다 훨씬 커요. 이게 생긴 걸로 봐서는. 그래서 만약 봉투에 액자를 넣고 무슨 뭐 편지와 함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 액자는 뭐지? 이렇게 만졌다가 별거 없네 하고 별거 없네 하고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이미 이게 그런가 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액자를 만졌어. 그 액자를 만진 손으로 그게 독극물인 줄 모르고 아니 독극물인 줄 모르고 자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자기가 그 액자를 만진 손으로 뭐 자기 입술을 막 했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 커피를 마신 다음에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탕 돼가지고 독극물 반응이 탁 돼가지고 죽은 건가? 뭔가 이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치? 아카네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대답할 수 없어. 너무 잘쓰면 좀 케어할 것 같아. 갑자기 내게 분노가 생겨버렸네. 아카네 형사님 이거 말인데요. 그거 말이구나. 새빨간 봉투네. 엄청나게 빨개. 응?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이거요. 한번 열어본 자국이 있는 거 맞죠? 비밀이야. 비밀이야? 생각지도 못한 답이네. 그렇다면 형사님은 아신다는 말씀이네요?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편지를 읽었거든. 한 번 열어본 자국이 있었는데 형사님이 열어보셨어요? 나라면 확실하게 수증기를 가져다 댔을 거야. 내용물을 몰래 본 건 틀림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뜯겨진 상태는 맞다 라는 거네. 이미 뜯겨진 상태에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보았다는 거네. 몰래. 나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 무기요? 내가 기계를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 최첨단 기계 말이야. 우리도 그 기계를 쓰면 좋겠는데 말이지. 형사님의 실력을 지켜서 해보세요. 좋은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일단 말을 걸어보자. 아까 찾은 봉투 내용물 말인데요. 형사님이 가진 기계로 저희도 어떻게 볼 수 없을까요? 어허라, 역시 궁금했구나. 짠! 이거야. X선 분석 장치라는 도구야. X선이요? 엑스레이랑 관련이 있나요? 맞아. 내가 붙인 이름인데 어때? 에? 아니, 사실은 더 복잡한 이름이거든. 근데 그러면 외우기 어렵잖아. 쉽게 말해서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환히 비친단 말이죠. 맞아, 역시 미두키야.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사실 나도 이 기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든. 형사님, 미누키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자, 내가 거의 다 조사했지만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형사님. 변호사님, 바로 해보죠. 뭐 하는 거야? 이걸로 변호사님 보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요. 아이씨,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광수 함부로 쏘지 마. 하지만 가끔 변호사님 속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일단 조사해보자. 뭐든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긴 함. 좋아, 그럼 일단 시험 삼아서 운세가 담긴 봉투를 보자. 오, 뭐야? 샘플을 이 기계에 넣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급하게 굴지 마. 화면 오른쪽을 봐봐. 이게 봉투 단면도야. 단면도야? 화면에 표시된 흰 부분 중 위아래가 봉투고 가운데가 내용물이야. 위아래가 봉투고 가운데가 내용물. 여기가 요런 데가 실제로 해보는 편이 알기 쉽겠나. 거기 있는 다이얼로 돌려볼래? 그래, 그렇게 해서 스캐너의 깊이를 조절하면 돼. 뭔가 나타났어요. 그래,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의 글자가 보이는 거란다. 멋지지? 하지만 전혀 못 읽겠는데요? 다이얼을 더 돌려봐. 자, 어때? 아무리 깨끗한 종이라도 아주 크게 확대하면 미세한 굴곡이 나오지. 와, 그렇군요. X선은 0.05 미크론 크기의 광선으로 대상을 분석해서 깊이에 따라 단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여줘. 원리는 잘 모르겠고요. 읽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다면 일기장? 혹시 읽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하긴 했지만 그냥 자국만 낸 거라면, 글씨 펜에 이게 색깔을 안 묻히고 글씨 자국만 낸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읽을 수 있을까나?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 이 영상을 살짝 문질러봐. 문지르라고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WAS를 움직이면 와우. 와우. 근데 이거 너무 정신없다. 됐다. 그지? 그래, 그렇게 하면 화면이 고정돼. 자, 다이얼을 더 돌려봐. 자, 다시 영상을 문질러서 고정시켜봐. 이게 마지막 하라고 이게 좀 너무 고성능 느낌인데?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줄 때까지 하면 되는군요. 그래, 맞아. 그렇군요. 그럼 더 해볼게요. 다이얼을 새 뭐요? 제 16번 뽑기 16번
뭐? 밤길? 말길? 오,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뽑기 말길! 맞네. 밤길, 나도 밤길인 줄 알았어. 자, 이제 프린트해서 확인해보자. 뽑기 제16번 말길. 어째 미묘하네요. 그 형사님 운세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나도 신경 안 써. 아무튼 이 기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지? 이제 슬슬 진짜로 해볼래? 와우. 근데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고 그치? 근데 이런 장치는 없을 것 같긴 함. 아, 봉투에 있는 글씨를 잠시만. 나 청구하신 대금 1,000만엔. 1,000만엔? 그럼 1억 아니에요?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입금 확인증을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프린트해서 확인해보자. 돈 개많네. 1,000만엔 입금이라고 쓰여있어요. 더블워크치고 그림이 꽤 고가에 팔렸나봐요. 봉투 안에 편지가 한 장 더 있어. 더 볼래? 당연히 봐야죠. 궁금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장 시작할게. 와, 대박. 근데 나는 뭐 팔았다는 건 줄 알았는데 팔린 거구나. 근데 이게 스페이스바랑 같이 누르니까 이게 좀 불편함. 밤도시? 봉투에 서류를 서명하시고 반드시 봉투에 동봉한 우표를 붙여서 3일 내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지? 뭔가 너무 구린데?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 보니까? 그림 대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뭔가 비밀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 게다가 왜야? 왜 이거 하나만 남아있지? 7년 전 편지인데도 말이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편지일 수도 있겠네요. 형사님, 그런가요? 글쎄다. 누군가 알고 있는 눈치야. 하지만 우리에게 말할 생각은 없는 것 같네. 아까는 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사건 당일 밤 피해자를 취재한 그 기자 말인데요. 나도 잘은 몰라. 그런데 내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더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 그렇네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얼굴은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지만. 기억났다. 성이 하미가키였어. 그래도 금방 떠올리셨네요. 혼자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특종을
특종을 잡아내고 그걸 언론에 팔아넘기는 사람이래. 이제 꼭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화가가 갑자기 처음으로 취재에 응하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취재가 대체 뭐였길래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그래, 솔직히 나도 의심스럽긴 해. 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도 취재하느라 바쁘다고 했어. 그냥 어디더라? 어떤 마술사 쇼에 간다고 했거든. 마술사요? 설마 형사님, 그 마술사 이름이 아르마즈키 바란 아닌가요? 맞아!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어. 이번에 쇼를 크게 연다나 봐. 이런 아르마즈키 바란이라니. 정보를 얻으려면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겠어. 자, 명함 줄 테니까 가져가. 이제 뭐 더 알아낼 건 없을 것 같네. 갑시다. 여길 또 오게 될 줄이야. 같은 날 언어 씨가 도립 국제 선샤인 대공 현장. 와, 여기가 바로 꿈과 마법이 펼쳐질 곳이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몽과 무법이 펼쳐졌지만 말이지. 자, 어서 가요. 바란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죠. 난 사건이 더 궁금한데. 이 누군데? 이 엄청난 웃음소리는 이건 미누키 아가씨 아닙니까? 여기서 보는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네? 잠시만. 아니네? 아까 왼쪽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미누키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니 바란 아저씨였네? 바란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도 정말 반가워요. 그러시겠죠. 눈도 깜짝 않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군. 그런데 미누키 아가씨, 여기는 어쩐 일로 왔나요? 꽃다발을 무대 막이 내리고 나서 받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냥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요. 대마술 쇼를 열게 되신 걸 축하드려요. 저 바란이 오히려 모든 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군요. 기적의 쇼를 버틸 수 있는 대성분들에게 말이죠. 아르마즈키 텐사이의 마법이 이 바란의 손에서 되살아날 겁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 기자 어딨나요? 대마술쇼. 이번 대마술쇼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르마즈키 극단의 기적이 7년 만에 펼쳐지잖아요. 미누키 아가씨, 정말 유감입니다. 원래 이 쇼는 미누키 아가씨의 아버지가 맡았어야 하는데. 아빠... 제 사형인 아르마즈키 책에게 그런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빠 일은 이제 괜찮아요. 정말 위대한 마술사였죠. 사람만 있었다면 저 바라는 기꺼이 조수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텐데 말입니다. 바란 아저씨 고맙습니다. 미누키는 오히려 더 기뻐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미누키 정말 기뻐 보여. 이르마즈키 텐사이. 우리 이르마즈키 텐사이 스승님은 마술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분께서 만들어낸 마술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봤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스승님이 스포츠카를 타고 객석 위 상공을 달리는 모습, 그리고 초음속으로 우주를 향해 사라지셨죠. 그 미누키의 추억이 조금은 과장된 것 같아. 7년 동안 그놈의 7년 자꾸 7년 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네. 7년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다고 7년이야. 7년 동안 전 세계가 기적이 부활하길 바랬습니다. 이루마즈키 극단의 후계자로 말이죠. 스승이 사이타마요. 겠냐고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신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기 말씀하시죠. 이름 없는 대중을 대표하는 이름 없는 청년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다리는데 왜 7년 동안이나 미루셨나요? 청년은 모를 수도 있겠군요.
이쪽 세상이 법률이라는 마술에 지배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마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로마즈키 텐사이의 기적은 상연히 불가능했습니다. 7년간 어느 법률에 가로막혔기 때문이죠. 7년? 왠지 마음에 걸리는 숫자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연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뭐지? 또 얼마나 엮여 있는 거야? 저 공연권이 뭔가요? 스승님의 마술은 독창적인 트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재산으로 인정되어 법률의 보호를 받죠. 지적 재산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스승님은 마술을 유산으로서 누군가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설마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누키 아가씨의 아버지. 제 사형인 아로마즈키 잭이었죠. 아빠... 그러나 미누키 아가씨도 아시겠지만 사형께서는 7년 전에 갑자기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하,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특정 인물이 행방불명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소매 거둔 청년이요. 그 기간이 딱 7년입니다. 즉 미누키 아가씨 가슴 아픈 말입니다만 올해 봄 4월 법률적으로 잭 사용은 사망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정식 유언장이 없는 이상 텐사이 스승님의 기술은 저 발언에게 상속되죠. 이런 내용이 스승님의 유지로서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이른바 실종 선고라고 하지. 아빠. 그렇군요. 지금 저에게 그걸 없애보라는 조선을 시키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름 줘보시죠. 아니에요. 마술사들은 원래 다 이런가? 응? 왜 그렇게 보세요? 마술사들에게 정보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구나 싶어서. 저기 이거 말인데요. 그건 우리 아루마즈키의 마크 아닙니까? 바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미누키 아가씨? 대체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네? 그거요. 아빠한테 받았어요. 아빠라니! 아니요. 다른 아빠인 나로드 류이치야. 어떻게 이런 물건을 미누키 아가씨 아빠님께서 이 봉투 뒷면에 있는 서명을 못 알아보셨습니까? 이 서명은 아로마즈키 잭 사용 것입니다. 네? 아빠의 서명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아하. 이거구나. 아니에요. 자. 어허라. 그럼 이 사람한테 알아낼 수 있는 건 그게 끝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다 제시 한번 해볼까? 하하하하하하. 좋습니다. 이리 적으시죠. 맞아. 기자명함. 맞다. 기자명함을 깜빡했다. 역시래. 혹시 여기에 기자님이 한 분 안 오셨던가요? 저 바란의 마술쇼는 온 우주에서 주목하고 있으니 말이죠. 세계 각지에서 기자단이 오는지는 누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하미가키의 기사라는 분이에요. 하미가키.
하미가키 하미가키 리드미컬 하미가키 생각나셨나 본데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 웃을 때마다 엄청나게 강한 민트 냄새가 나던 분이었죠. 바란 아저씨, 그분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하미가키 민트 범인이다. 왜? 민트가 어때서? 그 명함의 주인은 아까 저 바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까요? 저 바난의 시선은 항상 내일을 향합니다. 저 바난의 발걸음은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죠. 그게 다입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마술쇼의 기사를 내줄 기자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자는 자꾸 그 사건 이야기를. 그 사건이라뇨? 어쨌든 그 기자를 돌려보냈습니다. 화가가 죽은 사건은. 에? 이 자식 봐라. 이거 좀 구리다. 이 멘트는 좀 구린 멘트인데? 아로마지키 극단의 마술에 비하면 하찮은 단막극에 지나지 않죠. 바란 아저씨, 그 기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죄 지은 자들의 파티장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유치장이란 소리겠지.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는 착취였습니다. 그 명함 좀 줘보시죠. 아, 네. 이런 무례한 자의 명함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습니다. 바란 아저씨의 대마술이 시작됐어요. 원래대로 되돌리는 마술인가? 대마술이라기엔 너무 소소한걸? 아저씨, 대마술은 언제 보여주시나요? 명함을 되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대마술입니다. 그 기자가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었나봐. 자, 이제 저 바라는 쇼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미누키 아저씨. 네, 저도요, 바란 아저씨. 그럼 3일 후 만날 기적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복식호. 이 명함 속 기자 대체 뭘 쫓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란 씨는 왜 이 병투를 보고 이상하게 반응했을까? 다시 유치장에 가봐야겠어요. 7년 전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만나는 느낌인가 보다. 같은 날 어느 시간 유치장 접견실. 그러니까 지금 돈만 아니면 이런 일 따위 안 한다라고 하셨... 아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면회 왔나 본데요? 그 기자님일까요? 응? 야, 이 깃털! 근데 생긴 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당신들은 뭐합니까? 안녕하세요. 다른 분이 왔는지 몰랐네요. 저는 변호사인 사인 오드로키 호스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산만해? 야, 얘가 범인이다. 이 자식이 범인이야. 이거 웃는 거 봐. 겁나 사악해. 바로 그 오드로키 변호사님이시군요. 네? 저를 아시나요? 당연하죠. 법정에서 증인은 노래보면 억지로 자백을 끌어낸다 라고 하던데? 그럴 리가요. 뭔가를 적고 있어. 저기 혹시 아저씨? 기자신가요? 바로 그 미누키 양이로군요. 네? 미누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물건을 모두 석바지에 쑤셔놓는다 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잠깐 기다리세요. 곧 인터뷰 끝날 테니까요. 인터뷰요? 자, 교도관님, 아까 하신 말씀 말인데요. 이곳을 감시하는 것은 내 욕망 그 자체다 라고 하셨죠? 아니요. 계속 말했잖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교도관님을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이거 참 부끄럽네요. 민원분이 너무 조용해서 말이죠. 취재 일정을 주최할 수 없다고 할까나? 아, 역시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하마가키 쇼타로라고 합니다. 변변찮게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글만 쓴다고나 할까요? 내가 봤을 때 얘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고 이제 거짓말 들통날 때마다 이빨 하나씩 뽑힌다. 이빨 이거 갈갈이 한다. 웃을 때마다 엄청나게 강한 민트 냄새가 풍겨. 저희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스릴 넘친다는 것을 평가하십니다. 빗만과 고성에 올라펴드는 고차로 같다고 할까나? 그런가 보네요. 뭔가를 적고 있어. 난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거지. 하미가키 씨에 대해서. 그 기자님은 저널리스트이시죠? 오, 저요? 잘 들으세요. 네? 저는 인터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묻는 사람인지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알지만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볼 것 같나요? 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무슨 소리야?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일. 그래? 사건이 일어난 후 도브로크 스튜디오에 계시지 않았나요? 저요? 잘 들으세요. 네? 제가 꽤 바쁜 사람이라서요. 사건을 뒤쫓는 여행자라니까요. 편도 티켓만으로 사는 삶을 가슴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알지만요. 편도 티켓이란 물건이 항상 제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표원에게 줘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긴 해요. 하이로 왕복 티켓을 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똑같은 겁니다. 뭐랑 뭐가 똑같다는 거죠? 대체 무슨 소린지. 취재에 대해서 에세 도브로크 씨 있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취재 응한 적 없으시죠? 오, 네. 잘 들으세요? 왜요? 취재 응하게 만든 기자 소스가 무엇인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죠? 아, 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돈까스 집에서 소스가 다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주인장이 비법 소스 레시피를 알려줄 것 같습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팔 것 같았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 대화는 쉽게 이해했어.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네요. 창너머에 눈과 귀가 달렸다라고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지. 가자, 미노키. 그럼 딱 하나. 특별히 소소한 뉴스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궁금해요. 들려주세요. 특별히요. 제가 어느 날 말이죠. 편도 여행을 가서 영화를 보는 소스가 맛있는 돈가스 집에 들어가서 스포츠 신문을 읽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어느 그림 갤러리에서 유명한 유화 작품이 도난됐다고요. 유화요?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하필 그 그림이 자꾸 어딘가에서 본 듯했다는 이 말입니다. 커다란 복숭아가 떠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요. 복숭아를 그린 유화가 도난당한 사건이라? 생선을 잡을 시간에 특종을 잡아라 라고나 할까요? 오, 네! 잘 들으세요. 왜요?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그 물건을 소재로 멋진 칼럼을 써달라고 하시는 거죠? 에? 아니에요. 전 멋진 칼럼을 쓸 테지만 글로 먹고 사는 기자 신분이니까요. 기사 내용이 의도랑 달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말이 전혀 안 통하네. 뭔가를 적고 있어. 그런가 봐.
이유가 뭔지 알겠어. 그림이 자꾸 도난당한 이유를 알겠어. 그거를 카피하는 거야. 카피해서 팔아서 넘기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그런 건가? 오, 네, 잘 들었어요. 왜요? 아, 그럼 여기에서 더 알아낼 건 없네. 느낌이.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하고 편지로만 했구나. 연락처가 남으면 추적을 당하니까. 우편은 그거 하고 그냥 주소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레전드네. 그럼 만약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아니, 지금 그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의 이 피의자 신분으로 잡힌 마코토 씨였다면? 좋아. 나도 현역 씨 자존심을 걸 그래서 그죠. 아빠는 저를 봬도 성질이 급하다니까요. 민혁이도 잘 알고 있구나. 뭐야? 아, 뭐야? 못해요? 내가 봤을 땐 그럼 혹시 그 봉투를 뜯은 사람이 아니요. 아까 보여줬는데 반응이 똑같길래. 네, 아니에요. 좀 멋진 컬러를 썼다지만 그걸만큼 쓰는 게 연습이니까요. 말이 전혀 안 통하네. 잘 들으세요. 아, 편지 아직 안 보여주긴 했는데 편지 보여줄까요? 오케이. 잘 들었어요. 왜요? 아닌데? 편지가 아닌데? 전혀 안 통하네. 오, 네, 잘 들으세요. 네,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줘야 할까? 이건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 얘한테는 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로 갑시다. 변호사 배지 보면 좀 뭐 털어낼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동할게요. 같은 날 어느 시가 더브로크 스튜디오. 어때? 뭔가 알아냈니?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야?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보아하니 형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그림이요. 저쪽 서랍장 뒤에서 꺼낸 건데요. 그렇구나? 그게 왜? 작물 아닌가요? 금방 들킬 것 같더라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봐봐. 에세 더브로크 씨는 위조 작가였던 것 같아. 위조요? 죄송한데요. 위조 작가가 뭔가요? 위조 작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짜라는 뜻이야. 가짜라고요? 화가가 가짜가 아니라 남의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가짜라는 거야. 진짜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가짜 그림을 그리지. 그럴 바엔 차라리 복사기로 복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위조 작가들의 문제는 따로 있어. 그 작품들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서 팔거든. 당연히 어엿한 범죄 행위야. 아, 그럼 도브로크 씨는... 그래, 안타깝지만 돈을 받고 진품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면서 말이야. 그렇군요. 말이 나온 김에 말할게. 이 기계도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온 거야. 그거라뇨? 그림이 가짜인지 아닌지 알아내려면 캔버스 안에 그려진 폭탄 스케치를... 아니, 폭탄이래. 목탄 스케치를 보면 된다. 와, 스케치요? 미누키도 가끔 그림 그리는데 스케치를 안 그리면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하지만 위조 그림들은 스케치를 꼭 그릴 필요가 없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폭탄... 아니, 나도 좀 잘못 들었어. 잘못 읽었어. 아하, 그렇겠네요. 그래서 캔버스 아래를 확인해보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 그림 하나가 위조 작업 도중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미누키는 직접 보고 싶어요. 도브로크 씨가 그린 스케치야. 그러게 어떻게 볼 수 없을까? 형사님의 실력을 지켜 세워보세요. 정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형사님에게 부탁해보자. 저기 이거 아래에 있는 그림 보고 싶은데요. 형사님이 가진 기계로 저희도 어떻게 볼 수 없을까요? 아, 알았어. 이번에만 해줄게. 그럼 바로 조사해보자. 스캐닝, 스캐닝, 스캐닝. 슝슝슝. 오호. 왠지 나는 이거 사람 얼굴일 것 같아서. 깜짝 놀랐네. 사람 얼굴일 것 같아서 좀 그시기 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죠? 저도 살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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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위에 뭔가 단상 위에 사람의 목이 없는데? 자, 이제 프린트해서 확인해보자.
불타는 거네. 기타를 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그려진 그림이랑 스케치랑 전혀 다르네요? 그러네. 그러네, 3챕터네. 저번 화. 그런 것 같아. 이 기계가 세상에 나온 건 최근이거든. 더브로크 씨도 아무 그림이나 막 그렸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죠? 옛날에는 캔버스 단면의 성분만 확인했대. 어떤 성분이요? 물감이랑 캔버스 사이에 목탄 성분이 있더나봐. 그래서 스케치 유무만 확인했어. 엄밀히 말하면 그것만 확인할 수 있었지. 나도.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거네요. 스케치는 무엇을 그리든지 상관없다는 말이죠. 실제로 프로화가들도 스케치를 물감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스케치를 그리기도 한다나봐. 맞긴 해. 도브로크 씨는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밑에 몰래 그렸단 거네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게 왜? 왜냐니? 이건...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입을 꾹 다무셨네요. 형사님, 그 한 장만 더 확인해봐도 될까요? 되긴 하는데 너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와... 이번 사람 얼굴? 가루의 광팬인가? 아니야 카드 야 얘 뭐야? 얘가 이걸 왜? 야, 나 소름 돋았어. 자, 이제 프린트해서 확인해보자. 이 그림도 똑같네? 자꾸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심각해 보여요. 형사님, 그 나는 그림도 확인해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도 돼. 정말 재밌나 보네. 와,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거겠네. 그 조폭 포장마차 사건이겠네. 기타 맞네. 여기 보이죠? 포장마차잖아. 얘 뭐냐? 얘 이걸 왜 다 알고 있는 거지? 법정에서 지켜봤다는 건가? 너무 소름 돋아.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러는지 말을 하렴. 아까부터 혼자서 왜 그렇게 흥분해 있어?
이 기계에서 이상한 광선이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미누케, 이 그림 3장 잘 봐봐. 모르겠어? 어? 이게 도대체 왜 그래? 둘 다 얼굴이 창백해졌어. 이 그림들이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에요. 뭐라고? 레스토랑 보르시에서 벌어진 포카름 살인 사건.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끌면서 사망한 사건. 마지막으로 가르웨이브 콘서트에서 벌어진 그 사건까지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것들만 콕 집어서 그려져 있는 거야? 저도 알고 싶어요. 잠깐만. 에세 도브로크슈 설마 네 아버지가 아닐까? 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에세 도브로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캔버스에 그려놨어. 하나도 아니라 3사건 전부 말이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에세도 그렇고 도대체 정체가 뭐지? 계속 야 근데 너무 대박이다. 정체가 뭐지? 아 근데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느낌이. 정체가 뭐지? 정체가 뭐지? 정체가 뭐지? 정체가 도브로크 씨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다음 히로로키 방송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왜냐면 지금 딱 들어가면 늘어질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목이 많이 이따이 하기 때문에 오늘 히로로키는 여기까지. 끝.